6.25 전쟁의 영웅은 그럼 전범은 누구냐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김일성, 박헌영, 스탈린, 노태통. 이 네 사람은 우리 민족을 파괴한 철천지 원수이며 6.25 전쟁의 전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6.25 전쟁 영웅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없느냐. 누구라고 퍼뜩 생각합니까? 백선엽. 또 사실 6.25 전쟁의 가장 영웅은 김종오 장군입니다. 한번 해봐요. 김종오. 호가 아니고 김종오. 김종오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장군입니다. 6.25 때. 솔직히 1사단은요 초전에 깨져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는 길을 열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백선엽 대령이 1사단장이었어요. 그때 국방대학원이가 교육가 있었어. 전쟁 날 때. 그래서 연락을 받고 바로 사단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그 당시 개성이 우리 그 1사단 지역이었어요. 개성에서 15연대가 밀려와서 지금 자유교를 건너고 있다는 거야. 임진교를 건너고 있는데 공병대대장을 보고 가니까 공병대장이 이제 우리 국군이 다 건너오고 나면 다리를 끊으려고 폭파물을 설치해 놨더래. 자기가 그 현장에서 야 우리 연대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 폭파할 수 있냐 하니까 예 준비 다 됐습니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12연대가 후미가 싹 들어오는데 뒤에 인민군이 따라 들어오더래. 후미에 바로 절박한 사이야. 그래서 사단병이 싹 들어오고 나서 공병대장 지금 폭파해 하고 지시했더니 눌리니까 불발해서 폭파가 안 돼버리더라는 거야. 제가 백선엽 장군을 원서타 때 만나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사단장 가가지고는요 가니까 곳곳에 도로 낙석 교랑 폭파각이 다 돼. 내가 다 실험을 해봤어. 다 TNT 장착해 안 터지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거를 보수를 하고 훈련을 나는 직접 시켰어요. 지금 전방에 수많은 그런 게 장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교체 안 하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분이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거를 내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분이야. 어쨌든 김종호 장군이 왜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 6.25 1번이냐 하면 6.25 전쟁의 초전에 다른 전선은 다 깨졌어. 다. 왜? 장병 휴가를 다 보내버려서 24일날 전문위원회에서 농번기니까 많이 보내라고 그래서 3개월간 비상대기를 했다니까. 다 보냈는데 김종호 장군만은 춘천에 있는 7연대가 춘천에 있었는데 임무택 대령이야. 임무택. 우리 임덕회장 같은 임시인데 이 양반이 전선을 관찰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벌써 내일 공격하려고 이민군 장교들이 말이요 쌍경을 쓰고 전방에서 관측이 번쩍 늘어난 거야. 이걸 보고를 했어. 그걸 보고를 받은 김종호 장군은 원주에 있었는데 사단사령부가 6사단 장병은 영내 대결을 다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열세한 전력에도 6사단은 초전에 일주일간은 춘천 전선을 막아내는 거야. 인민군 15사단이 박성칠이 사단장인데 동해안으로 내려올라다가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침공해도 그것도 막아내버렸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일성이가 3일 만에 서부 전선에서 서울을 점령해놓고 3일을 머무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지금 학설에서도 뭐 봉기를 기다렸다고 이런 학설이 지금 지배적인데 그게 아니야. 92년도에 구소련의 망명가에 있던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 유승철이를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육성 녹취한 게 있어요. 거기서 유승철이 얘기가 6.25 때 인민군의 작전이 가장 실패한 하나는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머문 것이다. 3일을 머문 이유는 춘천에서 내려오는 자기들 2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걸려가 안 내려오니까 3일 후에 할 수 없이 진공을 했는데 그 당시 한강교량이 완전히 폭파된 게 아니고
조금만 보수하면 탱크를 건널 수 있도록 다 돼 있었대요.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미군이 오기 전에 전쟁 끝냈는데 그 3일 머무는 사이에 한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유엔이 소집이 되고 유엔군 파병이 결의되고 그 3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를 3일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종호 장군이니까 얼마나 일본 영웅 맞죠? 이분이 거기만 이긴 게 아니고 끝까지 지원전을 내려오다가 아이고 나도 나이 먹었나? 영천우에 거기에서 일개 연대를 섬멸을 합니다. 6.25에 최초로 이겨요. 인민군이 이제 계속 우리 국군은 그냥 밀려가 지원전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학교를 점령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자 교사가 살며시 나와서 7년대 정문장군한테 그 제보를 합니다. 중주 엄성지구다. 충북 엄성전투에 앉아서 해놨는데 통맞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실이니까 7년대가 기습공격 일개연대로 완전히 선멸을 시켰는데 이걸로 인해서 최초의 대통령 부대 표창이라는 게 나와. 그 전투로 인해서 이승만 때 처음 부대표 이승만 때 계속 쫓겨가다가 그것을 처음 이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 장병들 1계급 특전을 시켜 7년대 장병들을 그 정도로 핵관 증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육사단은 홍천 말고개에서 북괴군 탱크가 오는 거를 다른 전선에서 탱크를 유일하게 격파시킬 수 있는 57mm 무반동 총이었는데 이거를 쏘니까 맹종이 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소련군 T-62 전차가 튕겨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탱크만 보면 혼비백산이야. 그러니까 인민군 놈들이 우마차에다가 탱크 포신을 달아가지고 돌파를 하고 막 그런 게 하는 거야. 그런데 육사단 장병들은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앞에 돌멩이를 쌓아놓고 탱크를 정지시키고 수류탄과 하얀병을 들고 해치를 들고 들어서 폭발을 시킵니다. 이것이 미군 보병 전투 교리로 채택이 된다니까. 그 정도로 잘 싸웠어 육사단 장병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을 버텼는데 내려오다가 충북 엄성에서 동막골 전투에서 그걸 일개연대를 섬멸하고 또 내려가서 신령을 낙동강 방어선에 신령을 방어하는데 다른 데는 다 뚫립니다. 그 당시에 개활지 땅이 그 평지는 미군이 지키고 있었고 낙동강 있는 그쪽 미군이 지키고 저 동부 저는 산 험하고 강 없는 데는 우리 국군이 지켰다고. 그거 다 뚫리지. 근데 신령 육사단만은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영천 8사단이 다 그냥 영천이 뺏기고 할 때 육사단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가지고 영천을 탈환하고 그러는 게 그만큼 김정우 장군이 잘 싸웠어. 그리고 반격할 때는 맨 먼저 초산까지 진출해 압록강 초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수통에 물을 떠서 이승만 박사 받은 거 있죠? 그것도 김정우 장군이 한 거야 육사단이. 그리고 6.25 휴전 직전에는 뭘 했냐, 구사단장으로서 백마고지 전투, 요번에 그 통로 개척한 그 백마고지 전투를 육사단장으로서 백마고지를 끝끝내 지켜낸 사람이에요. 9분이 주인이 바뀌고 하는 그 과정에서 중공군 3개 군단이 거의 깨매려다 됐어 거기서. 그러면서 그걸 지키는 마지막 위대한 장군이 김종호 충북 진천 사람이야. 청산 사람 덕대. 김유신 장군도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진천에서. 그것도 아마 김유신 장군은 후예인가 봐. 그래서 이 김종호 장군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가장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이분은 더 위대하고 유명이 된 거는 김종호 장군은 45살에 돌아가시죠. 담배를 워낙 좋아해 폐암으로 돌아가시버리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누가 칭송해주는 이게 다 희한한 거예요 이 나라가. 백선엽 장군은 우리 아버지 저 아버지하고 가문이 한동갑이에요. 제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나이로 100세 99세. 내가 호국 보온다는 꼭 찾아뵙는데 아직 못 찾아뵈서 금년에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꼭 내서 내일 6.25니까 내일 오후에 찾아뵈야 되겠네. 저 참배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매일 출근하는 거야. 대단한 분이야. 99세 만 100세란 말이야. 이분이 왜 위대하냐? 영어를 잘했어. 이분이 영어를 나름대로 배운 거야. 그 미군하고 소통이 되니까 항상 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해서 그 덕을 좀 본 거지. 김정호 장군은 진짜 우리 순수한 우리 장병들 데리고 싸운 분이고, 백선엽 장군은 항상 미군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에서 다부동이 무너졌으면 대구가 무너지고 바로 부산 교두보까지 나가 떨어지는데, 그 다부동을 지키는 전쟁 영웅이야. 다부동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분이 그 당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었대요. 나한테 김윤환 전 비서실장 있죠? 그 양반이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 그랬대. 그 사람 집에서 밥을 먹고 했대요. 전투 지휘를 하면서. 어디 밥 먹을 데도 없으니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완전히 힘이 없는데, 그래도 전선 시찰을 나가야 되니까 가니까, 아이 저 유학산을 지키던 이 장병들이, 1사단 장병들이 전부 후퇴해서 그냥 내려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집초에 내려가지고 손을 들고 딱 막았답니다. 앞에 막고 서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갈 사람은 가라. 이게 갈 사람은 가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 내가 가다가 나도 두려워서 돌아설지 모르니까 내가 돌아서거들랑 나를 쏘고 전진하라.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이거는 이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그런 말을 한 장군을 날 보지 못했어. 그 얘기를 내한테 하시길래 내가 잠깐 그래서 장군님의 가장 위대한 연설이 이겁니다. 사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압록에서 백두에서 압록에서 뭐 한라에서 압록까지 자기 자서전 제목이 막 그런 거여서 이걸 제목을 하시오. 내가 그래. 그래서 그 뒤에 나를 쏘라 하고 책을 냈더라. 그걸 내 한 건 주시던데, 나도 두려워서 돌아설지 모르니 내가 돌아서거들랑 나를 쏘고 전진해라. 야, 나 그 말을 듣고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한 분을, 이놈의 새끼들이, 백선엽이, 김정호는 이미 죽었고 안 계시니까 시비도 못 걸지만, 백선엽이 저거 아였으면 이미 다 적화됐었는데, 저게 미군하고 싸워가지고 막아대가지고 친일명단에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에 갔더니, 인진저이구나. 문재인 대통령 되면 바로 직후인데, 여보 허정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묻더라고. 그래서 까딱 하면 장군님은 이미 친일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친미 매국노 2가지 타이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미제 앞제비 친미 매국노로 등재되겠지만 장군님은 2가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해줬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더니, 허장군 어떻게든 이 나라를 좀 지켜줘. 그분이 살아계세요. 어쨌든 6.25 전쟁 백선엽, 김정호, 백선엽,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위대한 장군, 장도영 장군. 장도영 장군이 5.16에서 그 좀 잘못돼서 그 정치를 안 했어야 되는 거야. 장군은 정치하면 안 돼. 나도 정치하러 놓은 거 아닙니다. 저 뭐대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대한민국 구하러 나왔지. 난 정치하러 놓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뭐 내보고 물어샀길래, 나는 국회의원 허평원이 아니라 장군 허평으로 남고 싶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장도영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1개 군단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중공군이 마지막 중계 대공세를 해가지고 서울을 다시 점령하려고 평택까지 내려갔다가 밀려서 올라갔는데, 마지막 총공세를 집중해가지고 서울을 점령하는, 이것이 용문산 6사단에 걸려가지고 좌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8호 후에다가 완전히 중공군을 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성환 박사가 오랑캐를 객파시키는 호수다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파로호. 객파할 파자에 오랑캐 호자에다 로호. 이걸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친구가 중국 대사 갔다 오더니 뭐를 부탁을 받고 왔는지 그 이름을 바꾸겠다고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고 이 장도영 장군이 정말 그분도 잘 싸웠어요. 내가 사단장 할 때 초대했어요. 오셨더라. 미국 가 계시다. 요 들어오는 거 알고 잠깐 초대했더니 강연을 하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옛날을 해고하면서 저보다 더 하얀 백발이 돼가지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 그 돌아가시던 그리 얼마 후에 그때 사단에 돈도 없어가지고 참 용돈도 한번 못 드렸어. 그게 늘 가슴에 걸리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로 지킨 미국 장군 중에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 물론 메가더 장군 맞습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아니고 워커 장군입니다. 여러분, 워커 장군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 워커 장군이 지상군단을 참모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는데 자기 아들도 6.25 전쟁에서 참전해서 죽어요. 워커 장군 아들이 하나 있는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육군 사관학교를 창설한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3년 전에 갔더니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허 장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워커 장군이 강등병에서 갑자기 정일근 장군하고 참모총장 자기를 오라더래. 강릉병장 그 차 본네트 위에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한국도 미국 웨스트 포인트처럼 장교 엘리트 장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요합지졸로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육사를 만들라고 지침을 받고 육군사관학교를 전쟁 중에 만듭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이 일기로 들어가죠.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진해서 그 전쟁 중에 만들어서 육사 일기를 들어가는, 이걸 워커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 모델을 해서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도 때는 아침에 이제 학과 출장할 때 네모반에서 교수부까지 한 700-800m 돼요. 이거를 줄을 서서 탁 행진을 해 가다가 워커 장군 동사에서 격려를 탁 하고 이제 가고, 이제 학과 끝나고 갈 때는 분대 단위로 딱딱 모여가서 가면서 또 격려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놈의 몇 년 전에 갔더니 워커 장군 동상을 없애버렸어. 은혜를 모르는 민족은 존재 못합니다. 물론 메가더 장군도 위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군의 창건의 주역이고 엘리트 육군사관학교 이어서 해사 공사를 만들게 된 그 원초를 해준, 또 자기 아들을 직접 중대장으로 참전시켜서 전사하는 이 위대한 장군, 6.25 전쟁 중에 아들 전사 소식을 듣고 전선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서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승만 박 대통령께 노발대발해 가지고 그 교통 운전명을 갖다가 당장 구속시켜서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워커 장군 민망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문책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쨌든 6.25 전쟁의 영웅, 미국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워커 장군을 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좋잖아, 군화 워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거냐. 지금 종북 좌파 아이들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이거 막 이왕하는 거 뿌리 뽑읍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어디가 못 들어요. 장군들 갖다 시원하도 이런 얘기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 또 6.25 전쟁의 진실. 통상 6.25 전쟁 하면은 국군은 다 그냥 패배했고 초전에 박살 개박살 나고 미군이 와서 지켜준 걸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년 6.25 날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만나기 직전에 안중규 SNS TV하고 거기서 6.25 전쟁에 대한 쭉 1시간에 걸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야, 대단하시네. 내가 거기서 그 포인트를 강조한 거예요. 6.25 전쟁하면은 우리 국군은 초전에 다 작살내 깨져버리고 미군이 와서 지켜준 전쟁을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이 말이에요, 8개 사단이었어요. 8개 사단. 전방에 4개 사단이 있고 후방에 있습니다. 전방 4개 사단 무장 행패는 없었어요. 일본군 구구식 소총까지 가지고 있었다니까. 포는 없어서 6사단만 1개 포병 105mm 1개 대대가 있었어. 나머지는 포병이 없었다고. 그런 맨주먹으로 싸운 군대인데 휴가 예출 예박을 다 보내놓으니까 텅텅 비었으니까 그냥 돌린 거다 이거야. 그러나 6사단은 비상대기라니까 그 맨주먹으로 적된 거에 수류탄 화염병을 투척하면서까지 막아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병력을 가지고 김홍일 장군이 안양에서 휴가 갔던 장병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전방에서 후퇴한 장병들을 모아가지고 한강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 한강 방어선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온다 했죠? 메가더 장군이 엊그제 같은 수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최전선까지 가려니까 주변 참모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내보다 메가더 장군이 나이가 한 2살 더 많았어요. 73세인가 노병이었어요. 이분이 최전선까지. 그분은 철모도 안 써요. 항상 보면 그냥 멋쟁이 모자 쓰고 파이프 탁 물고 최전선까지 오는데 요게 노량진 그 최전선 방어선까지 와요. 오니까 맨날 며칠 굶어가지고 눈깔만 빠꾸만 빼짝 말린 상덕명이 지복 키보드 큰 내만 소총을 가지고 진치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병사한테 다가갑니다. 가서 첫째 물어요. 기관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병사가 뭐라니, 저는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속상관이 후퇴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제가 여기서 반드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내가 흥분해가 얘기를 못했어. 두 번째 질문. 기관한테 내가 뭘 도와주면 어때요?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저한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과 실타만 주십시오 이런 거야. 맨날 굶는데 빵을 달라 안 했다니까. 총하고 실타만 주시면 저는 싸우겠습니다. 이 노병이 그 감동받아 2차 세계대전까지 다 지한 이 노병이 세상에 병사들 입에서 넣은 거 처음 듣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동경으로 날는 비행기 안에서 국방성에 전문을 칩니다. 이 군대를 지원하면 공산군을 막을 수 있다.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전문합니다. 그래서 유엔 소집하고 참정 결의를 합니다. 그 병사의 한마디에. 그 병사 이름이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나 그 잊어먹었어. 그 병사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안 죽었더라고. 안 돌아가셨어. 그 병사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 서미스 부대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국군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선을 지켰죠. 한강 방어선을 쳤죠. 금강 방어선을 쳤죠. 낙동강 방어선까지 끝까지 지원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지. 만약 그냥 도망가고 와야 돼버렸으면요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우리 국군이 지킨 겁니다 여러분. 국군이 참패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간첩이 있었는지 6.25 나기 1년 전부터 전방에 있는 부대의 중화기, 박격포, 무반동총 이런 거를 수리한다고 다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평 병기창에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수리해가 주지도 않고 몇 개월을 처박아 놓고 6월 24일 날 비상해제를 시키고 6.25 나기 한 달 전에 부대 교대를 막 시켜버려. 여기 있는 부대를 저리 보내왔지. 그래서 춘천의 6사단도 6.25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사단장 가서 이렇게 쭉 보니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김정호 장군이 뭐를 했냐. 내가 그분의 위대한 점이 그거야. 진치 공사를 한 거야.
춘천에 있는 여중학생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진치공사 6.25 전쟁 전에 하루 전에 완성을 하더라고. 이승민 장관이 임진왜란 하루 전에 금옥선을 완성한 것처럼 춘천 전방 거점을 6.25 하기 전에 여중생들 동원해서 진치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저도 사단장 가서 전 진치 25개 거점을 저 발로 다 걸어가면서 발로 밟아보고 그게 무너지는 데는 다시 만들고 진지를 다 보강을 했어요. 그거는 걸 보고 내가 이와 같이 정말 헌신적으로 한 장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6월 24일 날 전날 장군들을 육군 해관 그날 락성식 한다고 장군 전방에 있는 장군들 다 불러 밤새도록 술 먹고 파티 벌어져 버린 거야. 김정호 장군은 안 왔어. 그게 전방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느냐, 안 오신 거야. 그래서 최병덕 참모총장이 덩치는 엄청 산만한 사람이 골아 떨어진 거야. 전쟁이 나도 깨어놓은 전소 부관놈이 간첩이었던가 봐. 그 부관놈이 다음날 없어져 버렸어. 이와 같이 너무나 허술한 그런 부분을 예나 지금이나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6.25 때 참패한 것이 아니고 그 열악한 북한보다 3대1로 열세한 그 전력, 전투 장비를 따지면 10대1보다 더 열악한,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그놈들 벌써 200대가 넘는 탱크가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 소련군이 전차 2개 사전을 요구를 해서 준다고 그래서 그거 했으면 끝났어 사실은 전쟁이. 근데 스탈린 아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줬어. 250대만 줘. 그래도 엄청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탱크 한 대도 없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무기 하나도 없고 수류탄과 하얀병밖에 없는 그 전력으로 낙동강 전선 갈 때까지 막아냈다는 사실이에요.